여러분은 하체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쿼트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세만 잘 나온다면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체는 물론 코어와 상체 근육까지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쿼트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고중량 스쿼트를 전력을 다해 들어올리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고 나도 저렇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헬스장에는 무릎 보호대를 칭칭 감고 100kg을 한참 넘긴 고중량 스쿼트를 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스쿼트만의 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쿼트의 동작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조금만 중량을 올려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스쿼트가 워낙 여러 관절과 근육의 협응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다 보니 자세가 잘 나오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교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스쿼트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하체는 포기하고 흔히 말하는 상체충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체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골격근의 절반 이상을 하체 근육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어깨 다음으로 선호하는 남자의 신체 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라고도 하니 하체를 하지 않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은 스쿼트 자세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스쿼트 대신 어떤 운동을 하면 혼자서도 하체를 키울 수 있는지 매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쿼트보다 빡세다는 스플릿 스쿼트나 런지 이야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쿼트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내전근이 약해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앉았다가 일어나 보시면 내전근이 약한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안으로 모이고 엉덩이가 말린다면 내전근이 매우 약한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예능에서 허벅지 씨름을 보셨을 겁니다. 이 허벅지 씨름에서 다리를 바깥에 두고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쪼우는 힘, 이 힘을 내는 것이 내전근의 역할입니다. 내전근은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전근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쿼트 시 내전근이 무너지게 되고 엉덩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내전근이 약한 경우 팔자걸음이 심해질 수 있고 골반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전근은 과소평가된 근육이지만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 시 꼭 따로 발달시켜야 하는 근육입니다. 내전근을 타깃하는 대표적인 운동은 이너타이가 있습니다. 이너타이는 힙 어덕션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어덕션은 내전을 의미합니다. 무릎에 중량을 걸어 바깥으로 내전근을 늘려준 다음 다시 수축하는 단관절 고립 운동이라 초보자들도 쉽게 내전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무릎을 고정한 다음 발도 함께 기구에 놓고 운동을 진행하는데 이때 발은 든 상태에서 무릎만 고정하고 운동을 진행하면 내전근에만 중량을 걸 수 있어 낮은 무게로도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수직 저항 운동입니다. 수직으로 중량을 받아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단순한 동작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체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수직 궤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허리나 무릎 등의 원치 않은 곳에 부하를 주어 통증과 부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직 궤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 근육을 고강도로 털어줄 수 있는 운동이 스미스 머신 스쿼트입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 시 발은 바벨의 위치보다 약간 앞으로 놓고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립니다. 발을 바벨의 위치보다 너무 앞에 두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발을 너무 뒤로 빼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한 발의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바닥을 잘 접지한 상태로 바벨을 승모근 위로 올려 하이바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앉기 직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복압을 잡은 다음 천천히 내려갑니다. 스미스 머신 특성상 바벨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수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궤적에 맞춰 고관절과 무릎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앉았다가 일어나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이때 상체와 하체가 접히는 고관절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제대로 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에서 굳이 엉덩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내전근의 힘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엉덩이를 키우겠다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특히 따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그 프레스는 발의 위치와 발 사이 간격을 조정함에 따라 허벅지 앞쪽의 근육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엉덩이까지 운동할 수 있는 매우 활용도 높은 기구입니다. 우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 발판의 중앙에 발을 접지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 근육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발을 너무 높이 위치시키면 엉덩이가 말리면서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말리지 않는 발의 높이를 찾습니다. 발 사이 너비는 골반의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고 발끝은 10도 정도 살짝 바깥으로 벌립니다. 자세 세팅이 완료되면 손잡이를 꽉 잡아당겨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시트에 잘 밀착시킨 후에 운동을 진행합니다. 레그 프레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바닥의 접지입니다. 레그 프레스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발을 들썩이며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을 제대로 접지하지 못하고 들썩이게 되면 일정하게 전달되어야 할 중량이 변칙적으로 근육에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중량을 받을 때는 발바닥 안쪽에 힘이 실리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무게가 전달되어야 하고, 밀어 올릴 때는 발바닥 바깥으로 힘이 실리면서 허벅지 바깥 부위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발바닥은 레그 프레스 발판과 하나가 되어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레그 프레스는 비교적 중량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중량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최소 20회가 가능한 중량을 설정하여 무리하게 무게를 치기보다는 하체의 힘으로 중량을 밀어내는 움직임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여 운동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엉덩이 근육만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스쿼트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힙 스러스트입니다. 여러 관절을 사용하는 스쿼트와 달리 골반 위에 바로 중량을 얹고 고관절을 접었다 펴면서 엉덩이로 중량을 들어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숄더 프레스보다 사레레가 더욱 직접적으로 어깨에 자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능과도 관련 있는 골반 기저근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 해외에서는 남녀불문 인기가 많은 운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성분들이 엉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힙스러스트는 남녀노소 불문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어 하체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힙스러스트를 통해 둔근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대표 운동인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아무리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에만 좀 더 집중하여 운동할 수 있는 힙스러스트는 동일한 중량을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허리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스러스트만큼은 헬스를 한다면 무조건 해야 하며 꼭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힙스러스트는 운동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헬스장에서 힙스러스트 기구를 가져다 놓아서 보다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바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위치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의 각도가 지면과 수직이 되어 90도가 되도록 발의 위치를 세팅하면 대둔근 자극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외회전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둔근을 사용하기 위해 발끝은 약간 바깥으로 벌려줍니다. 바벨은 골반뼈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시켜야 중량이 골반뼈를 누르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요가 매트나 바벨 패드로 한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둔근의 힘을 사용하여 바벨을 밀어 올리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하려고 허리를 꺾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관절 위에 중량이 실린 상태라 허리를 과도하게 꺾을 경우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는 꼭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 자극에 집중하여 운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을 정도로 허리가 약하고 고관절 불균형에 무릎도 좋지 않아 중량 스쿼트를 하지 못합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천천히 하면 그나마 스쿼트를 할 수 있긴 하지만 100kg, 200kg씩 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드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상체 운동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체 운동은 바지핏이 망가져서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게 상체충으로 4년을 운동했지만 원하는 몸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체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운동을 특히나 많이 활용했습니다. 더 다양한 하체 운동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루 루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운동만을 선정한 것이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나 허리가 좋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 낮은 중량으로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